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70세인데 기억은 선명하고 걸음걸이는 안정적이며 매일매일이 몇 년 전과 다름없이 생동감 있게 느껴진다면 이런 미래는 누구나 꿈꾸는 삶이죠. 그러나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기억력과 활력을 유지하며 젊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이 피곤하거나 건강이 조금씩 안 좋아질 때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식습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혹은 편리해서 선택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에 쌓이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에 활기 넘치는 시간을 더해줄 것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몇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는 독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그건 바로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배달음식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배달음식은 바쁠 때나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을 때 유용하지만 자주 먹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위와 장이 좋지 못한 저로서는 일부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먹고 유독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등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유는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 때문이죠. 이런 첨가물들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 몸에는 해롭습니다. 그럼 배달음식이나 가공식품에 어떤 첨가물들이 들어있는지 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랜스지방. 트랜스지방은 주로 튀김 음식이나 바삭한 과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음식이 바삭하게 오래 유지되도록 도와주지만 몸에는 해롭습니다. 주로 혈관에 쌓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병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혈관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랜스지방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소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짜고 맛있게 만들어주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에 부담이 되죠. 신장이 약해지면 몸에 나쁜 성분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일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트륨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성분으로 빵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 자주 들어있는데요. 방부제를 자주 섭취하면 몸속 장기들의 부담이 되고 특히 소화기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에 쌓이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해지죠. 넷째, 산화방지제가 들어 있습니다. 산화방지제는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거나 고기가 변색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죠. 하지만 이 성분이 몸에 많이 쌓이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인공감미료가 포함됩니다. 인공감미료는 설탕보다 훨씬 달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인데요.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제품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자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당뇨병이나 비만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공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인공 색소는 음식을 알록달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몸에 쌓이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알레르기나 두통을 일으키죠. 이렇게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집에서 직접 요리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질 좋은 고기나 생선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 영양소도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죠. 또한 집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운 계절에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배달 음식은 편리하지만 가끔 외식할 때 정도로 줄이고 일상적으로는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 내가 원하는 건강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기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트립토판이 왜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우리 뇌에는 기분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트립토판은 이 세로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는데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을 줘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외에도 식물성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먹는 콩 음식들이죠. 예를 들어 청국장, 된장, 콩나물 무침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레시틴이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변환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콩을 먹으면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청국장과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미생물이 생겨나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혹시 가끔 집중이 안 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청국장과 같은 발효 콩 음식을 자주 섭취하세요. 그러면 뇌 기능이 활발해져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류와 청국장, 된장, 콩나물 무침 같은 콩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몸과 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고 나이든 뇌와 몸이 활기를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인데요.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특히 심장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뇌는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장기를 보호하는 식습관이 중요한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심장과 동맥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돕지요. 2013년에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올리브 오일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이란 몸속에 생기는 작은 상처와 비슷한데 노화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자주 생기죠. 2010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여주고 몸이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2015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반응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올리브 오일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 주고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식재료임을 확인된 거죠. 올리브 오일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요리에 조금씩 더하기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간편한 식재료입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채소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요. 나이를 들수록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세 번째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특히 노년기에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폐가 약해질 수 있는데 걷기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를 통해 혈액이 잘 순환하게 되면 뇌와 온몸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 몸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죠. 또한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라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피곤해지기 쉬운데 걷기를 통해 면역력을 키우면 병에 덜 걸리고 아프더라도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매일 30분 정도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30분이라고 해서 한 번에 걸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 짧게 여러 번 나눠서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마트에 걸어서 다녀오는 식으로 일상의 걷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걷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볍고 활력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집 안에서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바로 청소나 정리정돈입니다. 단순히 청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팔과 허리 등 상체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큽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숨이 차오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따뜻해지면서 운동한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게다가 집 안이 깨끗해지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노년의 걷기나 청소 같은 소소한 움직임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칫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집안일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권장드립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네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작은 목표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비슷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목표나 일정을 세워보면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기가 돌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안 되는 것이 없죠. 휴대폰 속 달력이나 메모장을 활용해 보세요. 매년 스케줄러나 수첩을 구입해 하루 일과와 가야 할 곳을 적어두는 습관도 아주 좋습니다. 매일 적은 작은 목표가 모이면 어느새 성취감이 생기고 매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5번째,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찾으세요.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그동안 수고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더 느긋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활동을 멈추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노화됩니다.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단조로워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흥미있는 분야를 공부해 보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책을 읽고 감상을 적어보거나 짧은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활동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사진 찍기, 혹은 가벼운 악기 배우기 같은 활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뇌를 신선하게 유지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60세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점차적으로 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피부나 체력 같은 신체적 변화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마음과 정신적인 변화는 어느새 스며들어 우리 삶의 활력을 갉아먹곤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상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노화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고 심지어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약간의 변화로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노화는 단순히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먹으며 점점 줄어드는 의지와 함께 마음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기억력은 뇌의 기능상 75세까지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급격한 기억력 감소는 실제로는 신체적 이유보다는 의지력의 문제라고 합니다. 의지력이란 삶에 대한 관심과 활력,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동기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되면 뇌 역시 자연스레 덜 사용되어 활기를 잃어갑니다. 반면에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마음이 생기를 되찾으면 뇌도 이에 반응하여 활발해지고 삶에 대한 의지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뇌와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가의 보조제나 특별한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매일 걸었던 같은 길 대신 새로운 길을 걸어본다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본다거나 익숙한 음식을 바꿔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은 사소한 변화들이라도 뇌와 마음에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두엽은 창의력과 감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할 때 전두엽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전두엽이 활발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져서 삶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전두엽을 자극하는 활동을 계속하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책을 골라 함께 읽고 토론해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전두엽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매일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이루며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삶에 대한 열정이 유지되고 꾸준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노후에도 늘 배움과 도전의 자세로 삶을 즐기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활력 있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가 모여 의미 있고 즐거운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시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정석입니다.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